5번. 또 나왔네요. 징그러 죽겠네요. 담보목적 지상권이라고 돼 있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지요.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또 나왔지요. 그런데 토지 양수인은 자신에 대한 연체가 2년 미만입니다. 아직. 그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죠. 틀린 지문이죠. 디귿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뒤에서 볼 겁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을 때 재작년까지는 무상이었었는데요. 작년에 지료를 지급하라 유상으로 바뀌면서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입니다. 그럼 판례들은 그때그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 하나. 저는 분묘기지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에 12번에서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분묘기지권은 일단 남의 땅에 분묘를 설치합니다. 그 분묘 설치한 자가 분묘를 소유하고요. 분묘에 대해서 제사소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가 설치된 바닥면인 분묘 기지 및 주위의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관습법적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갑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 두 개. 여기 이제 가가의 기본이고요. 또 하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타인 토지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지나버리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게 바랍니다. 분묘기지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마지막이 자기 땅에 갑소유 땅에 갑이 분묘를 설치하고요.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파는 경우 요럴 때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밑에 판례가 있죠.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거 유상입니다. 유상. 그리고 법원에 의하여 지료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판결 확정 후에 지료 지급을 지체하여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후 2년이 아니라 전후에 걸쳐 2년 이상이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2년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 소멸 청구하고 똑같죠. 결국 요건 이제 법정상권하고 논리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도 유상인데 언제부터?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된다겠죠. 자, 나머지 이제 지문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6번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을이 지상권자다.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양도할 수 있다. 자, 을은 지상권자니까 을은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토지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에게 토지를 내놔라고 할 수 없다. 을이 약정한 지료를 1년 6개월밖에 연체를 안 했다. 갑은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2년 이상 연체해야 되죠. 4번 존속기한 만료로 소멸했다. 건물이 현존한다. 을은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존속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81조에서 기간이 정해진다. 즉 법정기간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멸 청구 따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다 틀렸나? 의사에 관해서 양도할 수 없다. 틀렸고 양수한 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옳은 점이죠. 이게 옳은 점이죠. 없죠. X라고 해놔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2번이 옳은 점입니다. 7번 을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그대로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 있는가? 그렇다.
갑은 건물만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갑의 권리가 법정상권이다. 뭐라 그랬죠? 법정상권이 성립하면 치료지급 의무가 생기고 다만 치료액은 그 후에 협의나 법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치료에 관한 결정이 없다면 치료액을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이 없다면 지급을 못하죠. 지급을 못하니까 치료연체도 있을 수 없지요. 즉 치료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치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했다. 치료약정이 등기됐다. 자, 약정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약정 등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세팅으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세트입니다. 그냥.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을의 땅을 양수한 정. 갑의 을에 대한 치료연책을 합하여 2년이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된다. 여기서는 합산하면 안 된다. 정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 연체되어야 정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갑의 지상권에 저당권이 있는데 갑이 2년 지료 연체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고 그랬죠?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288조. 사례 형태로 얼핏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거 내용 물어보는 겁니다. 자, 8번 갑은 을은행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의 을명의 저당권과 함께 담보 목적 지상권 담보 목적 지상권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건물을 축조를 해버렸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1번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시효 소멸합니다. 자,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 및 지상권도 소멸한다 라고 해야죠. 자, 그 다음에 2번 을의 지상권 침해를 이유로 병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병이 왜 나왔죠? 을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갑은 X의 건물을 축조하였다. 병이 왜 나왔을까 여기? 이거 뭔가 좀 문제 오타가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갑이 아니라 병이 신축했다 같은데요. 자, 을이 지상권 침해를 이뤄 병에 대하여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갑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채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은 못하겠죠. 이 문제 자체가 조금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어쨌든 1번은 일단 기억하세요.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자, 2번하고 3번은 병이 느닷없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에서는 병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도 PPT 만들면서 잘못 친 것 같은 느낌이 또 확 듭니다. 자, 요 2번하고 3번은 확인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번. Y의 축조로 인하여 X의 교환 가치가 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했다. 저당권이 침해됐죠. 저당권이 침해되었고 그 남아있는 값어치가 채권액 미만이 되면 저당권자에겐 손해가 생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5번 지상권은 담보물권입니까? 아니죠. 용익물권입니다.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목적 용익물권일 뿐입니다. 지상권이 담보물권이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범위 확인 구하는 청구 따위는 못합니다. 일단 담보물권 자체가 아닙니다. 옳은 건 4번인데요. 이 2번이 문제네요. 암만 해도 병이 건물을 축조하였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갑이 아니고 갑으로부터 뭐 계약 같은 걸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라든가 이런 거 계약을 한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을의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됐죠.
의뢰담보 가치가 하락됐으니까 저당권이 침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제거 청구. 이때 병은 갑에 대해서 뭔가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 같은 거 채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그 다음에 을의 저당권은, 을의 지상권은 사용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병이 땅을 사용수익한다 하더라도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제가 갑과 병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자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은 을은행에 채무 담보하고자 저당권 설정하고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해 을명의 저당권 설정하는 사람에서 갑과 병이, 갑이 아니고 갑과 병이 이렇게 돼요.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을의 저당권이 침해가 된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을 짓는 순간 땅의 담보 가치는 하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럼 1번 다시 한번 채권 소멸하면 지상권 소멸합니다. 틀렸고요. 을의 저당권 및 담보 목적 지상권이 침해가 됐죠. 그러니까 철거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설령 병이 갑에서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는 없죠.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또 병이 건물을 지음으로써 X토지로 사용수익한다 하더라도 을의 사용수익을 침해한 건 아니죠. 을의 지상권은 담보 목적이니까. 따라서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건물 축조로 땅의 담보 가치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걸 팔았다 하더라도 을이 채권을 다 회수를 못해. 그거를 저당권자 손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될 것이고요. 5번은 지상권은 아예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기분이 됩니다. 5번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문제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갑과 병이 건물을 축조했다. 화가 나네요. 또 오타가 생기니.